건강하고 단단한 알을 쌓아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민디입니다. 새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의 저를 지탱해주는 습관들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총 5년 이상 이어온 습관 5가지와 새롭게 시작하게 된 습관 1가지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침 유산소입니다. 제가 아침 유산소를 좋아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어요. 먼저 주도권입니다. 사실 출근할 때 일어나는 거 다들 너무 힘들잖아요. 아침 유산소를 하면 출근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지가 아니라 내가 운동을 가고 싶으니까 일찍 일어난다 라는 마인드가 생겨요. 그래서 저한테 아침 유산소는 하루를 배 것으로 만드는 작은 의식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듬인데요. 저는 생활 패턴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하고 에너지가 아침에 좀 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저녁에 운동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변수들도 생기고 하잖아요. 저는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온전히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아침에 집중력 있게 유산소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이에요.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산소를 보통 40분을 하고 복근 운동 10분 정도 하고 준비하고 나가도 전혀 급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버리는 시간 없이 알차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근길 팟캐스트입니다. 주로 외국어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요. 외국어 팟캐스트라 하면 어떤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팟캐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외국어로 된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언어는 사실 쓰지 않으면 정말 빨리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특히 모국어가 아닌 언어는 더 휘발성이 강한데 그래서 저한테 외국어 팟캐스트는 뭔가 잘하기 위한 공부라기보단 잊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간을 좀 따로 내서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냥 오며 가며 편하게 팟캐스트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저한테 잘 맞는 팟캐스트는 주제가 흥미로우면서도 좀 실용성이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자주 듣고 또 제일 좋아하는 팟캐스트는 No Stupid Questions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제목 그대로 멍청한 질문은 없다라는 주제로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진행자가 스티븐이라는 저널리스트이자 그리고 프리코노믹스라는 경제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MC와 그리고 앤젤라 덕워드라는 그릿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심리학자이자 작가인데 이 두 분이 코호스트로 진행을 하는 쇼입니다. 한 에피소드가 30분 정도로 다른 팟캐스트에 비해서 비교적 짧아서 편하게 듣기도 좋기도 하고 이 질문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에피소드들 중에서는 How should you ask for forgiveness? 용서는 어떻게 구하는가? 그리고 Why do we make excuse?라는 편을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excuse 편에서 뇌리에 콕 박힌 말이 하나 있는데 Excuses are like armpits. Everyone has it, but it stings. 너무 재밌는 말이죠. 모두나 변명은 입지만 겨드랑이가 같고 그리고 냄새가 난다. 어쩌면 흔한 그리고 때로는 흔치 않은 질문들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잘 얘기를 해주는 팟캐스트예요. 어떤 이론적인 접근으로 이런 현상들을 한번 이해해보면서 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한 재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대화 형식인데요. 사실 독백 형식의 팟캐스트는 한 40분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팟캐스트는 되게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으로 티키타카가 오가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말하는 속도 그리고 말을 끊고 받는 리듬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어서 영어 회화 감각을 유지하기에 되게 좋은 팟캐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나쁘지 않기는 하지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자연스러운 컨버세이션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표현들은 직접 살거나 아니면 평소에 대화하는 기회가 자주 없으면 좀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팟캐스트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뭐 멋진 단어나 문법이 아니라 실제 대화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잊지 않게 리마인드를 하는 용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브라우징인데요. 저는 아이 쇼핑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쇼핑 자체를 좋아해서 물건을 사기 위해 보는 거였다면 지금은 구매가 목적이라기보단 좀 다양하게 보면서 제 취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 상품을 하나만 보기보다는 되게 카테고리를 넓게 보거든요. 옷도 보고 라이프 스타일도 보고 브랜드 스토리나 브랜드 자체, 뭐 브랜딩도 보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무드나 분위기를 좀 잘 파악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한 컨텐츠를 보면서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브라우징이 주는 또 다른 재미는 많은 걸 접하다 보면 트렌드라는 게 보이게 되는데 그 다음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보는 재미도 있고 제가 이전 시즌에 템포 빠르게 좋아했던 것들이 다음 시즌에 유행이 되고 이슈가 되는 걸 보면서 감각을 확인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만의 기준이나 취향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들이나 어떤 노이즈에 크게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습관은 자기 전 스트레칭입니다. 사실 이건 그냥 하면 시원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스트레칭 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 때 공부하느라 되게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자는 것보다는 스트레칭 하는 시간에 머리도 비우고 몸도 이완하면서 자기 전에 편안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냥 자기 전에 뭐 시간을 딱히 정해놓은 건 아니고 보통 뭐 10분, 20분씩 쌀을 활용하기도 하고 폼롤러를 활용하기도 하고 마사지볼을 쓰기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방향으로 이완을 하고 잠에 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다섯 번째 습관은 세상 알기입니다. 사실 이걸 뭐 경제 공부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시간을 내서 책상 앞에 앉아서 각 잡고 공부한다기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인데요. 저만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 모두는 일을 하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변화가 생길 때 모르고 반응하는 것과 알고 대응하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경제학자들도 100% 예측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주도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하고 대응하려고 하는 감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알기를 위해서 뭐 신문을 하나 다 본다든지 이렇게 이것저것 다양하게 보는 건 아니고 크게 두 축으로만 나눠서 봅니다. 먼저 비즈니스,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관심이 크기도 한데 특정 브랜드나 기업의 제품 하나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특히 큰 기업들의 무브를 보면은 앞으로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자연스럽게 상상하고 예측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축은 환율인데요. 환율을 매일 본다고 하면 뭐 환투자 하는 거냐 아니면 여행 준비하냐라는 말을 듣는데 그런 실용적인 목적도 좋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환율은 국제 경제를 압축해서 보는 지표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나라 통화의 경제적 가치와 신뢰도를 반영하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자율, 물가, 성장률 등과 환율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세한 이론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자율 평가설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환율을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요. 경제 뉴스를 전부 챙겨보는 대신 환율을 먼저 보고 그와 관련된 주요 뉴스들을 몇 가지 훑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대략적인 흐름이나 국제정세는 파악이 가능해요. 특히 메인 통화인 달러를 위주로 보는데 무빙 폭이 좀 좁은 날은 그냥 쓱 지나가기도 하고 무빙 폭이 좀 크거나 아니면 주요 이벤트들, FOMC나 미국 주요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는 시기에는 좀 더 유의 깊게 다양한 섹터를 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벤트가 중요하냐면요.
미국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달러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에 맞춰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율과 관련된 주요 뉴스들을 훑어보면서 전반적인 금리 흐름, 주식시장 분위기, 글로벌 자산 방향성까지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쌓아가는 습관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노트에 생각 쓰기입니다. 저널링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해진 형식도 없고 매일 해야 한다는 규칙도 없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에 기록해 두었다가 노트에 조금 더 긴 글로 풀어 적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폰 메모를 되게 많이 썼었는데 확실히 디지털 메모로 쓸 때보다 생각의 흐름이 훨씬 정돈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기록을 하고 싶었지만 기록에 대한 부담이 사실 있었거든요. 왜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기록 잘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글씨체도 예쁘고 내용도 알차고 뭐 스티커나 펜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막 예쁘게 해놓잖아요. 기록을 보는 맛으로 기록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글씨체가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을 스스로 만드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 태스크라고 느껴져서 오히려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아예 그냥 그런 부담감을 싹 떨쳐버리고 그냥 여유롭게 쓰자 라는 생각에서 한번 시작을 해봤거든요. 어떤 틀을 정하지도 않고 주기도 정하지도 않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간 그렇게 기록을 해봤는데 확실히 디지털 기록보다 좀 더 의식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디지털로 기록을 하는 거는 당연히 수정하고 편집하는 게 너무 편리한 기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꾸거나 첫 삽을 대충 뜨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이에 직접 남기는 기록은 그런 수정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수정을 해도 기록이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종이에 제 생각을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풀어놓게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최근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원하는 습관 만드는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냥 일단 한번 해보세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습관들도 저는 이 습관을 가져야지 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기보단 이거 되게 좋은 패턴 같으니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그냥 무작정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이 축적되어서 자연스럽게 저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것들이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냥 일단 한번 해보고 하면서 나에게 맞게 수정하고 다듬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다듬어간 습관들은 내가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의 일부분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범하지만 꾸준한 저의 습관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성장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작은 영감과 주저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요.